안녕하세요. 엑스장구 이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I와 파이썬 장구를 통해 아이돌 안면 인식 장애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해결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프로필에서 마지막 저는 AI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개발자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인 코그니티브 서비스 API 중에서 저는 페이스 API를 활용해 볼 것이고요. 이 페이스 API에 대해서 MS에서 파이썬 SQ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페이스 API를 활용해 볼 것이고, 이를 파이썬 장고 프로젝트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애저 무료 체험 구독이 있고요. 예, 구독이 있고, 애저 구독이 없으신 분은 이 무료 체험 혜택을 통해서 애저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이돌 안면인식 장애를 겪고 있어요. 자, 나날이 늘어가는 아이돌이죠. 뭐, 최근 3년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2015년까지 아이돌의 수는 나날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그룹 수가 40팀이 넘었죠. 한 그룹에 4명만 쳐도 약 160명 정도의 아이돌이 매년 생기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이 있는 아이돌은 잘 기억하지만 새로 한두 번 본 아이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잘 못합니다. 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이돌의 얼굴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요즘 핫한데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자, 누가 공부는 장기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 관련해서 딥러닝 같은 걸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구매하시고 집에 이제 노트북밖에 없으시면은 컴퓨터를 조립하시죠. 조립해서 집에다가 두고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대개 이제 게임 머신으로 그 머신이 이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픽 카드를 먼저 사지 않고 그리고 그런 복잡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아재가 아니죠. 제가 겪고 있는 이 안면 인식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 없이 누가 이미 API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이제 작년 말에 나온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MS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MS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프리 플랜이 있고 표준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 플랜으로도 무료죠. 무료입니다. 무료로도 1분에 최대 20번의 API 요청. 그렇죠. 한 달에는 최대 3만 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도 웬만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표준 플랜으로 해보세요. 표준 플랜은 왜냐하면 제가 아이돌 한 80명 정도의 이제 얼굴을 학습시키려 하는데 각 아이돌마다 얼굴 서너 장 혹은 뭐 사진 서너 장 혹은 많게는 10장 정도를 학습을 시킬 텐데 그러려면 한 요청이 한 1500 요청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빠른 데모를 위해서는 표준 플랜을 저는 활용해 볼 것이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은 AI 툴, AI 서비스, AI 인프라스트럭처. 잠시만요.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려 합니다. 자, 디벨로퍼 랜드스케이프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MS에서 이제 구분해 놓은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서비스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성도 많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API 형태로 이미 MS가 만들어 놓은 AI API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점차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는 방향입니다.
그럼 코그니티브 서비스에서 여러 영역이 있는데 비전 처리, 스피치, 랭귀지, 그리고 날리지, 서큘런스가 있고요. 이 중에 저는 비전에서 페이스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페이스. 자, 코그니티브 서비스 API는 REST API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SDK가 없어도 다양한 언어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각 파트별로 파이썬 SDK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제공이 안 되는 API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 REST API가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하나면 손쉽게 API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그니티브 페이스 파이썬 SDK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는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SDK 쓰셔도 되고 혹은 쓰지 않아도 리퀘스트만으로도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으로 공식 문서에 보시면은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 API에 대한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페이지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API 공식 API 문서이고요. 최하단에 보시면은 각 언어별 샘플이 있는데 파이썬 예제 보시면은 URL lib이라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요청한 예제가 있는데 이 코드는 그리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시기보다 단순히 제가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API 접근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코그니티브 그리고 그 안에 비전 그리고 그 안에 페이스 API가 있고요. 코그니티브 서비스 비전 서비스 내에서 얼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얼굴 감지와 얼굴 인지로 나누어지고요. 얼굴 감지는 이미지 내에서 사람 얼굴을 감지하고 해당 얼굴에 대한 고유 아이디예요. 이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사람별로 사람 얼굴별로 유니크한 아이디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진 내에서 그 사진 내 얼굴에 대한 아이디예요. 만약에 제가 사진을 2장을 찍었다고 칩시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1장을 찍고 2장을 찍었어요. 여기에 제 얼굴이 있고요. A 얼굴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진에도 A 얼굴이 제 사진이 있고 다른 사람 B라는 얼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은 이 사진 내에서의 A에 대해서도 유니크한 페이스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사진에 대한 A에 대해서도 유니크한 페이스 아이디가 발급이 돼요. 두 개의 아이디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페이스 아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주요 부위에 대한 얼굴 정보, 얼굴의 특징 등을 반환해요. 이 사진 내에서 얼굴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눈, 코, 입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등이 어떤지 혹은 뭐 성별이 어떤 사람이고 혹은 나이가 몇 살일 것 같다라는 그런 특징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한 이미지당 한 사진당 최대 64개의 얼굴까지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에 얼굴이 64개까지 인지해서 각각의 얼굴별로 페이스 아이디를 할당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 인지 부분이고요. 인지. 그래서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뭐 유사 얼굴 찾기, 페이스 얼굴 그룹핑, 그리고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감지된 2개 얼굴에 대해서 동일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해주는 것도 있고요. 혹은 유사 얼굴 찾기. 예전에 있던 서비스 중에 이 푸딩 얼굴 인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페이스 API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얼굴을 미리 학습을 시켜두는 거예요. 두고 나서 제가 새로운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올려서 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사진 내에 특정 페이스 아이디가 있겠죠. 이 아이디와 유사한 닮은 연예인을 알려달라. 그런 것도 찾아주는 것도 페이스 API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자, 그리고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최대 100만 명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개인 저장소에 대해서 얼굴을 식별하고 비슷한 얼굴 찾기. 이렇게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거고요. 저는 이 마지막을 해볼 것이에요. 자, 그 중에 파이썬이고요. 자, 파이썬은 뭐 많이 요즘 유명해졌는데 트리비오에서는 파이썬이 현재 랭킹 4위까지 올라갔어요. 기도가 공개했고, 뭐 파이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그 대개의 경우는 파이썬이 좋은 선택이다. 현재 이 슬라이드가 이제 어떤 그 부산에서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미드업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라서
파이썬 소개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단순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안면식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리 제가 학습해 놓은 아이돌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올려서 묻어보기를 클릭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제가 올린 이 아이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묻어봤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엑소, 위너, 트와이스, 레드벨벳, 워너원 아이콘 정도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러블리즈와 오마이걸, 모모랜드를 알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모모랜드를 빼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 기회에 이번 발표를 통해 저는 모모랜드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게 되고 주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오늘도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자, 사용된 기술 스택은 일단 파이썬 장고 같은 경우 지금 우리는 그걸 쓸 텐데 운영체제는 가리지 않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 3.4, 파이썬 3 있습니다. 2는 안 써요. 2는 생명력이 거의 다 되어가죠. 3.4 이상 쓰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지금 3.6일 거예요. 3.6.3 버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 장고는 2점대를 사용할 것이에요. 장고는 1점대가 LTS 버전이긴 한데 LTS 롱텀 서포트죠. LTS 롱텀 서포트 CPORT.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2년에는 3년 정도 있나요? 하여튼 긴 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버전이 1.11 버전이고요. 근데 최신 버전인 2.0.4 버전 한번 써보겠고요. CSS 프레임워크는 부트스트랩 4 그리고 테마로서 MD 부트스트랩을 써볼 것이며 그리고 AI API로서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비전의 페이스 앱에 써보겠습니다. 배포는 이번 시간에 따라 다루지 않고요. 그냥 추천 스택으로 Azure Containers for Web 앱과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파이썬은 이미 다 설치해 보셨을 것이고 윈도우는 아나콘다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고 구름 아이디어와 같은 웹브라우저 기반의 개발 환경을 쓰셔도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파이썬 장고 개발 환경을 갖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죠? 그냥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그러한 타블렛에서도 개발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코그니티브 서비스 파이썬 SK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ip3 install cognitive face라고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pip install cognitive service라고 하시면 되고 뭐 맥과 리눅스도 셋업하신 환경에 따라서 pip라고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코그니티브 서비스에서 공식 문서는 설명이 약해요. 요즘은 각 API에 대한 서비스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제대로 정비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 문서가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아래 코드를 보시죠. 이 코드가 파이썬 SDK를 통해서 코그니티브 서비스 페이스 API 중에 디텍트 맞죠? 아까 얼굴 인지의 디텍트 있죠? 이 디텍트를 API에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코드예요. 실제 코드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꿔줘야 될 부분은 딱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API 키와 그리고 베이스 URL API 엔드포인트 주소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미 무료 계정이 없으신 분은 무료 계정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해서 portal.azur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돼요.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좌상단에 Create Your Resource라는 걸 플러스 눌러서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한 가지 팁으로 Azure에서는 여기 이 웹문서 메뉴를 한글로도 지원이 되지만 영문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이 톱니바퀴 눌러보면은 하단에 펼쳐져 있는 메뉴 중에 언어를 영어로 바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의 번역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뭐 한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저는 영문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 영문은 아는데 한글로 진행하실 분은 앞에 있는 아이콘을 잘 보시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API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검색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카테고리가 AI의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있는 페이스 API죠.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크리에이트 하십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넘어가죠. 여기 아마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구독이 프리도 나오실 거고요. 그 선택하시고 저는 에스크장고 자 페이스 API라고 이미도 짓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디 페이스 API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프라이싱 티어는 이 부분이 이제 무료로 할 것이냐, 표준으로 할 것이냐이고요. 예, 저는 일단 표준으로 진행해 볼 테고, 여러분들은 무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되겠고요. 무료로 하실 때는 이제 나중에 API 콜 할 때 그 호출 횟수를 임의로 슬립을 주셔서 그 주기를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도 똑같이 하겠고요. 리소스 그룹은 예전에 각각의 리소스를 그냥 한 폴더에 넣어서 관리하듯이 그런 논리적인 그룹 단위예요. 지금 같은 이름으로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십니다. 그쵸? 하시면은 아마 생성이 될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죠. 아마 한 2, 30초, 금방 끝났네요. 자, 그럼 go to 리소스로 해서 찾아가 보죠. 이렇게 해주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도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만약에 그냥 끄셨다면 올 리소스 클릭해서 항목에서 찾아가 보시면 돼요. 혹은 리소스 그룹에서 찾아가 보시면 되고, 혹은 올 리소스, 리소스 그룹이 안 보이신다면 하단에 있는 전체가 올 서비스 클릭해서 이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버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주소가 나오죠. 여기에 이스트 아시아가 나옵니다. 그쵸? 이스트 아시아. 제가 그 레전을 지역을 동아시아, 아까 동아시아도 있는데 동아시아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혹은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면은 다른 지역으로 나옵니다. 서비스 하시려는 이제 위치에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없어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 아시아죠. 이스트 아시아고, 그럼 키가 필요합니다. 키는 여기 키즈 눌러보시면 두 개의 키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슬라이드가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긁어서 카피해서, 자, 긁어서, 일단은 테스트. 제가 캣 변형은 그 맥이라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복사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그런 편집기 통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코고티브 서비스 해서 붙여 넣고 컨트롤 D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파일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좀 뒤에쓰기가 망가져 있죠. 이렇게 PDF에서 읽어내면 좀 이래요. 그리고 제일 뒤에 여기도 망가져 있죠. 돼 있나요? 네, 됐어요. 됐고 이제 키 부분이 있죠. 키 부분이 잘못됐어요. 키 부분이 여기죠. 카피하시고 키를 바꾸시고요. 됐죠. 다음에 베이스 URL에서 이 부분이 이스트 아시아였죠. 맞죠? 혹은 아까 거기 오버뷰에서 클릭해서 엔터 포인트 올리고 이 부분에 클릭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베이스 URL을 다 치우고 이렇게 붙여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키 부분, 이 베이스 API에 대한 키가 있고요. 키로 인증하는 방식인 것이고, 베이스 URL에서는 이제 이 해당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고, 그에 대해서 키 설정하고 베이스 URL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미지 URL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볼 것이냐, 디텍트를 해볼 것이냐에서 제가 이 부분, 이 왼편상에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상에 있는 샘플로 있는 이미지고요. 자, 이미지를 제가 하나 검색을 해보면 만약에 주의라고 하면 나오려나요? 주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하나 찾아보죠.
자, 주소를 카피가 안 되나요? 주소가 따로 열려있진 않네요. 뉴 탭. 그냥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제가 새 탭을 한번 열어보고. 예, 뭐 이런 주소, 이 주소만 있어도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없으시면은 로컬에 하셔도 돼요. 로컬에 다운을 받아서 다운받은 이미지 경로 있죠. 다운받 그 이름, 뭐 이미지 명, .jpg 이렇게 실행하셔도 돼요. 전 일단은 URL을 써보겠고요. 이 디텍트에다가 파일 경로나 혹은 URL 둘 다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자, 파이썬 3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실행 결과가 나오죠. 현재 이미지 내에서 얼굴에 대해서 얼굴이 이제 탐지가 된 것이고 아이디를 알려준 거죠. 아이디고 여기 리스트인 이유는 한 사진 내에 이미지 얼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트인 것이고 리스트 내 얼굴 한 개 맞죠? 그리고 그 안에 페이스 렉탱글 얼굴의 위치인 거죠. 픽셀 위치고요. 이걸 통해서 박스를 그려줄 수도 되죠. 자,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쓴 코드에서 다음 코드 보시면은 공식 SDK가 없어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동일하게 수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약간 인자가 속성이 약간 다른데, 자, 소스 코드를 제가 잠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클릭을 해보면, 코그니티브 페이스 파이썬에서 소스 코드이고요. 여기에 페이스 부분을 보시면은, 디텍트에 파라미터가 있죠.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랜드마크를 받겠다. 그리고 트리뷰트가 있는데, 일단은, 자, 여기에서 디텍트 할 때, 제가 랜드마크 옵션과 어트리뷰트인데, 어트리뷰트는, 자, 무엇이 있냐면, 소스 코드에 보면 설명이 다 있어요. 여기에 어트리뷰트는 어떠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냐 해서, 에이지부터 노이즈까지 이렇게 되죠. 이걸 제가 끌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주의하실 거는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공백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백을 그럼 제가 나중에 필요한 것만 쓰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다 필요해서 다 한번 저장해 보려고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파이썬 코그니티브 해보시면은 오류네요. 갈로도 한 2개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실행이 되죠. 됐고 현재 주의 사진에 대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하나 넘어왔고 그 얼굴에 대한 이 위치가 나왔고요. 어티비트에서 웃는 정도 1.0 환하게 웃고 있네요. 해피니스 환하게 완전 행복하고요. 맞죠? 다른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페이스 디텍트를 살펴봤고요. 됐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터미널 상에서 혹은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 괜찮죠. 자,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 장고이죠. 이 부분도 그때가 그 세미나 미드업에서 발표한 거라서 장고 소개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고는 웹 프레임워크 for perfect 잘 읽지 못하겠네요. 이 단어 익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감이드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웹 프레임워크라는 것이고요. 장고 플라스크, 피라미드, 바틀 등이 있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장고를 많이 소개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장고이고요. 백엔드를 담당하는 파이썬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이고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로렌스 저널 월드 신문사에서 2003년에 내부 CMS 컨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2005년에 세상에 공개했고요. 2008년에 1.0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이 분 장고 라인하르트 이름을 따서 장고로 지어졌습니다. 자, 대개 웹 서비스는 백엔드 중심이 백엔드가 이제 서비스 시작이 되겠죠. 이를 위해 장고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장고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PIP 인스톨 장고 하시고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그리고 디렉토리 이동해서 런 서버 하시면은 이제 개발 서버가 구동이 되죠. 자, 이제 페이스 API 제가 이제 구현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에 앞서 주요 키워드를 안내해 드릴게요. 펄슨 그룹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펄슨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펄슨 그룹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에요. 역할. 제가 또한 페이스 API에 어떤 얼굴을 찾아달라 요청을 할 때 무조건 특정 펄슨 그룹을 하나만 찍어야 돼요. 그 그룹 내에서만 찾아주는 겁니다. 그룹 내에서. 그러면 이런 그룹을 만들 수 있겠어요. K-팝 아이돌 그룹, 혹은 뭐 일본 아이돌 그룹, 혹은 다른 나라 아이돌 그룹, 혹은 뭐죠? 팝 가수, 혹은 뭐죠? 여러 카테고리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그룹 단위로 이제 쿼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아이돌. 그리고 라지 펄슨 그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케일의 차이예요. 예. 펄슨 그룹은 최대 10,000명까지, 라지 펄슨 그룹은 최대 100만 명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펄슨 그룹을 만들 것이고요. 그쵸. 아이돌이 10,000명 넘어설려나 모르겠네요.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고요. 라지 펄슨 그룹까지 해야 될 상황이면은 진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펄스는 무엇이냐면 이 펄스 그룹 내에 제가 이미도 펄스를 하나 만듭니다. 간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스파이스 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모모랜드 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펄스별로 제가 이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 펄스에는 최대 248개의 사진을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한 장도 가능하고, 혹은 이제 248장까지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펄슨별로 사진을 등록하는 것을 API로는 add face라고 해요. add face라고 하는데, 사진에 있는 얼굴을 등록해 준다는 거죠. 하시고 나서 트레인, 학습 과정이 필요해요. 이 그룹 단위로. 네, 새로운 사진 올리고 나면 트레인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펄슨 그룹 단위로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겠고요. 저는 아이덴티파이를 할 것이에요. 자, 페이스 아이덴티파이 API는 특정 펄슨 그룹, 라지 펄슨 그룹으로부터 근접하는 다수 얼굴을 쿼리하는 것이고요. 쿼리를 위해 펄슨 그룹, 라지 펄슨 그룹은 미리 트레인,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대 요청에 최대 10개 얼굴까지 지원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청할 때 이제 사진 하나 올려보내서 처리할 것이거든요. 최대 10개까지 한 번에 되고, 각 펄스는 최대 248개까지 얼굴 사진 등록을 지원해주고, 당연하겠지만 정면 사진에서 가장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요청 시의 인자도는 페이스 아이디 배열이에요. 각 사진들은 미리 얼굴 감지가 되어 있어서 각 얼굴별로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인즉 아이덴티파이 하기 전에는 미리 그 사진에 대해서 그 애저의 페이스 API 쪽이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이 사진이야라고 알려주고 그 사진의 특정 얼굴에 대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제가 가지고 이제 쿼리하는 거고, 배열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수 얼굴을 조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펄슨 그룹이죠. 그래서 특정 펄슨 그룹을 하나 지정을 해준다든지 혹은 라지 펄슨 그룹을 지정해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max number of 이 옵션은 무엇이냐면 최대 근접한 숫자 몇 개까지. 예. 그러니까 최 1로 주면은 가장 근접한 얼굴 하나, 3이라고 주면은 가장 근접한 것으로부터 다음 근접, 그 다음 근접. 그래서 랭킹 3까지 출력. 최대 100위까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디폴트는 10이에요. 저는 아마 3 정도로 줘서 처리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보면은 응답으로는 이렇게 와요. 페이스 아이디에서 어떤 근접하는 사진, 근접하는 얼굴 페이스 아이디가 있고요. 이 얼굴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사진에 대해서 제가 올린 사진 내 페이스 아이디, 이 아이디에 대해서 근접하는, 이건 1로 줬나봐요. 이 옵션은 1로 줬나봐요. 한 명, 어떤 펄슨과 매칭이 되고 매칭률은 92%다. 제가 올린 사진 중에 이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는 펄슨의 아이디는 이 아이디이며 근접 이제 컨피던스는 89%이다. 응답이 옵니다. 이걸 활용해 보려는 거고요. 자,
디텍션은 이제 제가 금방 했던 코드죠. 어디죠? 이 코드죠. 이 디텍션이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응답으로 주게 되는데, 요청해 줄 때, 페이스 아이디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페이스 렉탱글, 이미지 내 얼굴의 픽셀 좌표, 그리고 랜드마크는 얼굴 주요 부위 27개 위치, 그리고 페이스 어트리뷰트는 부가적인 정비어들, 아까 보신 거죠. 자,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통해 페이스 API를 호출할 순서도는 펄슨 그룹을 하나 생성할 거예요. 이름은 아이돌로 하겠고요. 각 아이돌 멤버 이름으로 펄슨을 생성하고 펄슨 아이디를 한 장 받습니다. 예, 받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렇게 어디죠? 펄슨 그룹을 아이돌 이름으로 하나 생성해요. API 호출해서 생성하고 각 아이돌별로 제가 펄슨 생성, 이 펄슨 생성이고 이 펄슨은 무조건 특정 펄슨 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 제가 이 펄슨을 만들 때 임의로 네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레이블이에요. 이 네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폴더 이름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뭐 강다니엘 그리고 모모랜드 G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펄슨에다가 사진을 여러 개 막 등록하는 거죠. 최대 248장까지 등록하시면은 이 얼굴 내에 248장까지 넣었으면은 이 얼굴에 대해서 학습을 했겠죠. 이 펄슨이. 맞죠?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사진을 넣어서 코디하게 되면은 가장 근접한 얼굴에서 이 폴더에 있는 사진들과 가장 얼굴이 비슷해 알려줄 때는 이 펄슨에 대한 아이디를 저에 대한 응답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펄슨 만들고 사진 애드 페이스하고 다음에 트레인 이 그룹에 대해서 트레인 학습하라라고 API 호출 해주면은 제가 아니죠, 몇 장이죠? 한 아이돌 8, 90명에 대해서 했을 때도 학습하는데 한 4, 5초, 많아야 기다려 4, 5초, 짧으면 1, 2초 만에 끝났어요.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디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 용량 제한 사항이고요. 지원 포맷은 뭐 이미지 포맷은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데 GIF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레임만 이제 가져가서 해주는데 용량은 1KB, 4KB예요. 이미지 크기도 36픽셀에서 4096픽셀까지인데 팁으로는 이미지가 작을수록 좋아요. 예, 그래야 빨리 처리하겠죠. 처리하고 AI를 진행할 때 얼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픽셀이 4096픽셀 정도나 256픽셀 정도나 아마 제가 해본 바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얼굴의 형태만 이제 인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256 혹은 좀 해보시기에 따라서 한 128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전 256을 해봤고요. 그리고 JPG 포맷, 다양한 이미지 포맷에서 JPG가 손실 압축 포맷이고 저장할 때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한 60% 선만 해주면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요. 예, 한 뭐 몇십 킬로바이트 정도만 해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시면은 응답 속도 줄이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고화질로 보내면 전송된 데도 오래 걸리고 처리한 데도 오래 걸려서 좀 그 응답 받는데 10초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한 1, 2초 만에 금방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장으로도 충분할까요? 해서 제가 학습시켜 놓은 사진이 제가 이렇게 약간 그리드로 까맣게 들어간 부분은 제가 웹에서 캡처해서 그렇지 원본에는 이런 까만 게 없어요. 없고 학습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 사진이라고 하나 해봤는데 한 장만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코디 사진은 이 사진을 질의하니까 분명 낸시였는데 아이린이 51.5%의 신뢰도로 알려줘요. 2위는 오마이걸 아이린이라고 하는데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명과 메이크업 혹은 뭐 사진 한 장밖에 없으니까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2장의 사진을 더 넣었고요. 맞죠? 한 장, 2장의 사진을 더 넣었고 이렇게 조회를 코디를 해보니까 이렇게 매칭 결과가 딱 나왔죠. 맞죠? 이렇게 해서 잘 찾아봤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이고 제가 실습 내용은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이썬 장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